그만두세요, 어머니. 고인은 편히 가셨습니다. 국화향이 짙게 퍼진 장례식장. 흰 꽃잎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빚만 남긴 며느리가 무슨 상주야. 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제 얼굴을 스쳤고 그날 저는 남편을 잃고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후 한 남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유언장에 이은주 씨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기록이 만든 밥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비에 젖은 외투와 향 냄새가 뒤섞여 가슴 깊숙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천장 형광등은 습기에 눌려 희미하게 깜빡였고 조문객들의 숨소리가 눌린 천처럼 고요했습니다. 국화꽃잎이 축 늘어진 화환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시간조차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검은 한복깃을 매만지며 향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씨가 약해질까 손으로 감싸 쥐었는데 그 순간 뜨거운 왁스가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짧게 스친 통증, 그리고 묘하게 따뜻한 감각. 그녀는 그마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몸을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문객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정혜숙 시어머니가 단정하게 올린 비녀를 매만지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가 평생 아내 하나 잘못 만나 고생했어요. 간호사 주제에 빚까지 떠안고 남편 병원비도 못 내면서 순간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낮고 짧은 숨소리가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향 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은주의 손끝이 흰빛으로 굳었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입이 열렸지만 그 뒤는 삼켜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향로 불빛 위에서 떨렸습니다. 연기 사이로 스쳐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한 점 흐트러짐 없는 비단처럼 단단했습니다. 하객 중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가 빚을 냈대. 남편 병원비로. 그러게 재단 며느리라더니 그 돈 다 어디 갔대? 그 말들이 은주의 등 뒤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오한이 스쳤고 손바닥엔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숙였지만 귓속에서 맴도는 속삭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혜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이제 됐다는 듯 손끝으로 장례식장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성우는 착했죠.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다 하려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빚으로 그를 묶어버렸네요. 그때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신발, 검은 양복, 그리고 손에 쥔 서류 봉투 하나. 남자는 조용히 들어와 은주 앞에 섰습니다. 짙은 목소리가 정적을 뚫고 흘렀습니다. 이은주 씨, 고인 유언장 관련해서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순간 정혜숙의 눈썹이 위로 치켜올랐습니다. 유언장이라니요? 그 사람은 빚밖에 안 남겼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에 이은주 씨 이름이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 그러나 그것은 폭발이었습니다. 공기가 멎고 하객들의 숨소리조차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은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언장에 내 이름이 있다고? 심장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얼음처럼 그녀를 겨눴습니다. 정혜숙은 목소리를 눌러 말했다. 그게 무슨 농담이에요? 우리 집안 일은 우리가 정리했어요.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장례식장 안은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하객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유언장에 며느리 이름이 있다고? 빚 말고 다른 게 있었나 봐. 어떤 이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향로 위 불빛을 스치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목소리가 끝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정혜숙이 가로막듯 말했다. 그만두세요. 여기서 사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은주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시야 끝에서 향로의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연기가 끊기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맑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은주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검은 우산을 들었습니다. 운구차의 바퀴 자국 위로 빗물이 고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빚만 남긴 며느리. 그 말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은 무겁고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장례식장 앞에 멈췄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더니 낯선 남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빗속에서도 또렷한 그 시선,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묘하게 냉정했습니다. 은주는 우산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왼손에 남은 뜨거운 왁스 자국이 다시금 아려왔습니다. 그 아픔이 이상하게도 살아있음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 유언의 주인을. 비가 한층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조물록에만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불려질 다음 무대가 그녀를 구원할지 파멸시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 채로 비의 냄새만이 장례식장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장례식장 앞, 진짜 유언의 주인이라는 한마디, 모욕과 수치로 시작된 은주의 이야기는 이제 유산이라는 단어와 함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의 인생은 단 한 문장으로 뒤집히게 됩니다. 며칠 후 재단병원 본관의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다. 유리문 사이로 한기 섞인 공기가 흘러들어왔다. 그 공기엔 소독약 냄새와 금속,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은주는 작은 가방을 꼭 쥔 채 걸음을 옮겼다. 검은 코트 자락이 바닥을 스쳤고 구두굽이 반짝이는 복도 바닥에 낮은 소리를 냈다. 복도의 끝,
재단 법무실이라 적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작게 뛰었다. 그 문 뒤에는 아직 열지 못한 남편의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미세한 전류 같은 긴장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문이 열리자 회의실 안은 냉방기가 꺼진 채로 싸늘했다. 한겨울의 금속성 냄새가 서류 더미 사이에서 났다. 최도윤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검은 정장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안경 너머 눈빛은 단정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은주 씨.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정중함 속에 일정한 거리감이 있었다.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다. 눈앞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끝은 닳아 있었고 봉인 위에는 손으로 쓴 이름이 또렷했다. 한성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목구멍이 막혔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단 관련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고인은 재단 지분 일부를 간병 기록을 남긴 사람에게 남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은주 씨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은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저 그런 건 몰랐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다. 자신의 이름이 남편의 유언장 속에 들어 있었다니 그 자체가 두려웠다. 고인은 병원 내부 회계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죠. 도윤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왔다. 그 눈빛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당신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요? 라는 무언의 질문이 그 안에 숨었다. 그때 정혜숙의 목소리가 뒤편에서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간병 기록이 상속 조건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녀는 얇은 스카프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성우가 남긴 건 빚뿐이에요. 이 여자가 남편 죽은 다음 날까지 재단 돈을 손댔다던데요. 회의실 안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러나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다. 벽시계의 초침만이 딱 소리를 냈다. 그 리듬이 그녀의 심장 박동과 겹쳐 들렸다. 정혜숙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쓴 기록이 없으면 진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은 은주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진실이 아니라 기록이 문제라는 말. 남편이 남긴 말이 떠올랐다. 기록은 증거가 된다, 은주야.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자신이 남긴 기록이 그를 살릴 수도, 자신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날 밤 작은 자취방의 전등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낮게 울리고 벽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도는 동안 은주는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냈다. 테이프 자국이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속에는 남편이 쓰던 회색빛 노트 한 권이 있었다. 표지는 낡았고 종이는 눅눅하게 굽어 있었다. 성우 간병일지. 손글씨는 흐릿했지만 여전히 정직했다. 그녀는 그 노트를 천천히 펼쳤다. 오래된 잉크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3월 14일 수혈량 조정, 4월 2일 혈액기록 담당 박민지. 그 밑에는 남편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은주는 곧 눈썹을 찌푸렸다. 회계 각도, 글자 간격, 잉크의 굵기. 남편의 글씨가 아니었다. 볼펜으로 눌러 쓴 자국을 따라 손끝을 움직였다. 잉크 냄새가 손끝에서 피어올랐다. 보건의료기기 납품 대금 4,700만 원. 그리고 계좌번호. 받는 사람 이름은 이은주. 순간 피가 식었다. 심장이 가라앉는 소리가 들릴 만큼 명확했다. 이건 내 계좌야.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목소리가 떨렸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고발하려던 재단 내부 회계 조작. 그 중심에 그녀의 이름이 박혀 있었다. 은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창밖의 불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벽을 스쳤다. 냉장고의 모터가 웅 소리를 냈다. 형광등이 2번 깜빡이며 어둠과 빛을 번갈아 비췄다. 그때 기억 속 깊은 곳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록은 증거가 된다, 은주야. 너는 사람을 살렸던 손이니까 그 손으로 진실을 지켜. 그 한마디가 다시 그녀의 가슴을 덮쳤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은주는 노트를 품에 안았다. 손바닥에 묻은 잉크가 검게 번졌다. 그 검은 자국은 상처이자 서약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마주하기로 했다. 서랍을 열자 남편이 남긴 영수증과 처방전, 납품 계약서 사본이 엉켜 있었다. 그중 한 장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납품 계약서 미확인. 서류의 끝자락엔 또 한 번 이은주라는 이름이 있었다. 숨이 멎는 듯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그녀를 죄로 몰아넣고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 속에 희미하게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가 섞여 있었다. 은주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누군가 곁에 서 있는 듯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 전화벨이 3번 울리고 4번째에 손이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짧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쉰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그 노트 아직 가지고 있나요? 은주의 눈이 커졌다. 누구시죠? 그걸 버리세요.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정적이 방 안을 메웠다. 귓가에는 전류음이 메아리처럼 남았다. 잠시 후 형광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은주는 핸드폰을 들어 불빛을 켰다. 그 빛 아래 테이블 위 노트가 검게 번쩍였다. 그 표지 위로 작은 글씨 하나가 새로 보였다. 기록 보관 재산 보관소.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던 공간이었다. 창문방, 병원 건물의 5층. 남편이 일하던 연구실 불빛이 켜져 있었다. 그 시간 그곳에는 아무도 있어선 안 됐다. 은주는 그대로 창문에 다가섰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고 그 뒤로 또 다른 그림자가 스쳤다. 하얀 가운의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형광등 불빛에 잠시 비친 얼굴. 그리고 그 손엔 은주가 품에 안은 노트와 똑같은 표지가 들려 있었다. 진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낮고 젖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다. 그 말이 끝나자 연구실의 불빛이 꺼졌다.
병원 건물은 다시 암흑 속으로 잠겼다. 은주는 숨을 삼켰다. 손에 쥔 노트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살짝 배어 나왔다. 그러나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성우 씨, 당신이 남긴 기록 이제 제가 지킬게요. 그 순간 방 안의 시계가 정각을 알렸다. 딱! 그 한 번의 소리가 모든 시작을 다시 여는 종소리처럼 울렸다. 창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커튼이 휘날리고 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멀리 병원 옥상 쪽에서 들려온 철문 닫히는 소리. 쿵!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다시 돌아왔다는 신호처럼 울렸다. 그녀는 창문을 바라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불이 꺼진 병원 5층 창가에 또 한 줄기 불빛이 켜졌다. 그 빛 속에서 남편의 이름이 적힌 파일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리고 어둠 속 누군가의 손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새벽 2시 주차장 바닥이 젖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안개를 가르고 흩어졌고 차 위로 떨어진 물방울들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퍼져 사라졌습니다. 한겨울 냄새가 섞인 소독약 향이 낮게 깔렸고 멀리 엘리베이터 기계음이 간헐적으로 뱃속을 두드렸습니다. 은주는 후드 모자를 눌러쓰고 주차장 입구의 검은 기둥에 등을 댄 채 주변을 살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목을 베었습니다. 검은 세단의 실루엣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서더니 운전석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최도윤이 어두운 코트를 걸친 채 나왔습니다. 그가 손에 든 서류 봉투의 모서리가 가로등빛을 한번 짧게 받아냈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말보다 먼저 손으로 진실을 꺼내 보였습니다. 민지가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복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종이는 물기를 빨아들인 듯 묵직했고 차가운 잉크 냄새가 순간 공기를 바꿨습니다. 줄마다 검은 선이 그어져 빠르게 지워진 항목들이 빈틈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고 몇몇 항목엔 은주의 이름이 억지로 끼워 넣은 글자처럼 삐뚤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읽으면 더 선명해지는 종류의 가짜였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려다 넘긴 힘이 흔적을 남긴 그런 서투름. 여기요. 도윤이 또 하나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노트북. 뚜껑이 열리자 화면빛이 물안개를 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리고 CCTV 화면이 떴습니다. 시간 표시는 새벽 206. 조용한 복도, 사무실 문에 끼워지는 열쇠, 금고, 다이얼을 돌릴 때 손등에 흐르는 미세한 땀. 박민지가 조심스럽게 금고 문을 열고 서류를 꺼내며 서명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은 빠르게 찍혔지만 그 빠름 속에 죄의 속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은주는 화면에 고개를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민지의 어깨가 2번 가볍게 들썩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긴장을 삼키는 몸의 습관. 그 뒤 도장은 3번째 장부에만 한 번 더 찍혔습니다. 첫 번째와 2번째 도장은 곧바로 찍혔는데 3번째는 한 호흡을 길게 들이마신 후에 은주는 그 미세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일 셈이었다면 이렇게 어설플 리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을 상대할 때만 몸은 솔직해집니다.
이 USB에 모든 거래 기록이 있습니다. 도윤이 납작한 금속을 내밀었습니다. 금속 표면은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은주는 두 손으로 그것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에서 체온이 천천히 넘어갔고 금속은 몸의 온도를 받아들이는 대신 더 단단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안에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손바닥을 아리게 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주차장 천장의 네온이 떨며 웅하고 짧게 울었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 위로 바람이 이탈하는 타이어 자국을 스쳐 지나가듯 잉크 냄새의 여운이 낮게 깔렸습니다. 은주는 가방 지퍼를 열고 회색 노트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종이의 결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그날의 체온이 살아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3월 14일 수혈량 조정, 4월 2일 혈액 기록 담당 박민지, 그리고 남편의 서명. 그러나 각도의 어색함, 리듬의 이질감. 은주는 남편의 글씨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글씨를 담게도 하지만 가짜를 가려내게도 합니다. 이 노트는 제 손으로 쓴 기록이에요. 은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이 서 있었습니다. 간병 중의 모든 일, 남편의 마지막 한마디까지. 어떤 날은 제 손이 떨려 글자가 비뚤어졌고 어떤 날은 너무 분해서 글씨가 눌려 있죠. 그날의 감정이 잉크에 남아 있어요. 그렇기에 증거가 됩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기록은 완벽하지 않죠. 지우고 다시 쓰고 흐린 자국이 남습니다. 조작은 반대로 너무 깨끗해요. 빈틈이 없다는 게 빈틈이 됩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주차장을 가로질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순간 두 사람을 스쳤다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직진해 나갔습니다. 은주는 무심한 그 움직임에서조차 감시의 기척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읽으면 사물도 말을 합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소리 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공개 검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윤의 말은 단정했습니다. 병원 내부 감사, 기자단, 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자료를 동시에 공개하고 상호 검증합니다. USB의 메타데이터, CCTV의 원본 타임라인, 장부의 수정 로그,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노트, 손글씨의 압력, 잉크의 확산, 시간대별 피랍 변화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음성 메모가 있다면 더 좋고요. 은주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어머니도 오겠죠? 물론입니다. 도윤의 얼굴에 잠깐 그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누가 무엇을 감추었는지, 누가 누구의 이름을 빌려 죄를 썼는지. 저는 믿어요. 은주는 USB를 쥔 손을 한 번 더 굳혔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드러납니다. 그걸 믿어요, 변호사님. 도윤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믿음이 이긴다면 누군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주차장 기둥과 기둥 사이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닥에 물웅덩이가 발자국마다 잔잔한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가로등빛은 파문을 따라 부서졌다 합쳐지며 마치 기록이 덮였다 드러나는 움직임을 반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자 은주는 노트를 가방에, USB는 코트 안쪽 주머니에 각각 따로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 곳에 넣지 않는 것, 이름을 대비한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차가운 금속 내부에서 오래된 세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버튼 위 숫자들은 누군가의 손길을 오래 기억한 듯 윤이 났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는 순간 복도 끝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가벼운 그러나 규칙적인 리듬. 도윤이 짧게 시선을 보냈고 은주는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거울에 자신의 모자를 바로잡는 척했습니다. 거울 속 복도의 끝, 검은 코트 자락이 문 모서리를 스치고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소리가 잘렸습니다. 지하 기록 보관실. 철제 선반이 미로처럼 놓여 있고 습기와 종이, 잉크가 오래 섞인 냄새가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흰 장갑을 낀 직원이 졸린 눈으로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절차를 따르는 사람답게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로그에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손이 만들어내는 마찰의 이력입니다. 진실은 종종 그 마찰 속에서 태어납니다. 여기에요. 직원이 작은 상자를 내왔습니다. 라벨에는 붉은 펜으로 보관 재단회계연도 별백업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니 오래된 외장하드, CD-R 2장, 그리고 누가 봐도 싸구려인 메모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외장하드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물리적 백업이네요. USB와 대조하면 변조 구간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열어볼 수 있나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복사만 가능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원본 열람은 3층 보안실에서만. 그럼 복사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말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안에. 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은주는 유리병 너머 복도의 음영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의 광택 위를 비스듬히 지나가는 청소도구의 그림자, 그 뒤를 아주 조금 늦게 따라 붙는 사람 그림자 하나. 은주는 USB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본능적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은 무리하게 달리지 않았지만 박동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누군가 자신과 같은 속도로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 곁의 공기가 자신을 모방하는 감각. 복사가 끝나갈 즈음 유리벽에 예약 알림이 반사되어 희미하게 떴습니다. 재단 감사 일정 공지. 이틀 후 오후 3시. 장소 재단 대강당. 참석 내부 감사팀. 이사회, 대외 기자단 일부. 은주는 그 시간을 마음속에 세게 눌러 새겼습니다. 두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두려움 위에 선 결심은 두려움과 다른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책임이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새벽빛이 아주 조금 다른 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검은색과 회색 사이에 얇은 푸른 끈이 끼어드는 시간. 병원 외벽의 타일들이 그 푸름을 잡아 느리고 있었고 바람은 어제와 오늘의 경계에서 잠깐 멈춘 듯 했습니다. 도윤은 하품을 참듯 입술을 오므렸다 폈습니다. 오늘 오전엔 디지털 포렌식을 맡기겠습니다. 메타데이터 복원, 타임라인 재구성, 해시값 비교까지. 오후에는 장부 원본에 접근 요청을 넣고요. 민지에게 연락은요? 은주가 묻자 도윤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먼저 그녀의 변호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숨을 삼켰습니다. 정 이사님의 움직임을 읽어야 합니다.
공개 검증이 확정되면 그쪽도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덮을 것인지 다른 누군가를 덮어 씌울 것인지. 그 순간 은주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한 통. 발신 번호는 저장되지 않았고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USB는 한 개가 아니야. 은주는 발끝에서부터 서늘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시지를 도윤에게 보여주자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군가 협박을 두려움으로 쓰지 않네요. 오히려 정보를 던져 흔듭니다. 두 번째 USB 혹은 미러 백업. 남편이 그렇게 했을까요? 은주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 고인이 이중 백업을 남겼거나 조작한 쪽이 미리 대비했거나 어느 쪽이든 내일 아침이면 방향이 보일 겁니다. 그들은 병원 외곽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젖은 나무의 냄새가 올라왔고 전날 흘러내린 빗물이 보도블록 틈새에 작은 호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문득 걸음을 늦추더니 발치에 물웅덩이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물 위에 뜬 흰 종이 조각 하나. 젖어 반쯤 투명해진 종이에는 검은 잉크가 번져 있었고 가장자리에 반쯤 남은 둥근 도장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승인이라는 글자가 겨우 읽혔습니다. 도장은 단단히 찍힌 적이 없습니다. 서둘러 찍힌 도장은 늘 이렇게 번집니다. 그는 젖은 종이를 조심스레 들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작아도 이건 현장성이 있어요. 조작의 손이 서두른 증거. 주차장으로 돌아오자 동쪽 하늘이 아주 옅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차문 앞에서 한 번 더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USB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제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모래처럼 얼굴을 스쳤고 몸은 앞으로 향하는데 기억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밤, 그는 무엇을 지키려 했을까요? 기록은 손에 남고 선택은 사람에 남습니다. 그가 남긴 선택을 이제 자신이 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새벽 공기처럼 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도윤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혹시 오늘은 다른 곳에서 주무시죠? 이동 경로를 예측당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는 손짓으로 노트 대신 USB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몸에서 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잠깐 눈을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노트에 있는 박민지의 날짜 옆에 작은 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닌 글씨입니다. 그 점이 기점이에요. 그 전과 후의 필체가 달라요. 거기서 타임라인을 가르면 조작의 손이 보일 겁니다. 도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필적 감정인에게 우선 전달하죠. 그들은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엔진이 켜질 때의 떨림이 발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은주는 미러를 조정하며 마지막으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듯 보였지만 비어있는 공간만큼 의심을 부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호가 바뀌는 것을 기다렸다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로 위에 물자국이 길게 이어졌고 타이어가 그 위를 지나갈 때 낮게 쉬익 소리가 났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기 직전의 시간. 편의점의 블라인드가 반쯤 올라가고 제과점의 불이 켜졌습니다. 은주는 배터리가 절반 남은 휴대폰을 대시보드에 올려두고
라디오를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말들이 너무 많아지면 중요한 말이 묻힙니다. 오늘은 말보다 숨이 더 필요했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따라오던 헤드라이트 하나가 잠깐 밝아졌다가 꺼졌습니다. 은주는 오른쪽 깜빡이를 켰다가 일부러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반응을 보려는 작은 실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뒷차는 곧장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그녀가 USB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발걸음 속도까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들어서자 방 안의 공기가 밤의 한기를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벗으면서도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노트를 펼쳐두고 휴대폰의 카메라로 페이지를 한 장씩 천천히 찍었습니다. 잉크의 번짐, 모서리의 다름, 손끝의 미세한 얼룩까지 프레임 안에 담겼습니다. 사진 속 글씨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살아있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촬영하자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인 미상, 첨부된 사진 한 장. 열자 어둠 속 복도 CCTV가 보였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후드 모자를 눌러 쓴 은주. 그리고 그 맞은편 기둥에 기대어 있던 또 다른 실루엣 하나.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아래엔 짧은 문장. 백업은 내 손에 없다. 은주는 USB를 손에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금속의 모서리가 파고들어 통증이 올라왔지만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지금의 좌표를 알려주는 지도였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조금 걷고 바깥을 보았습니다. 골목의 이 빗물 위에서 한 번 떨리고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노트의 앞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성우 간병일지. 아래 아주 미세하게 연필로 찍어낸 듯한 점 하나. 그녀는 그 점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작은 이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이전의 사랑과 이후의 침묵. 이전의 기록과 이후의 위조. 이전의 병실과 이후의 빈 침대. 그녀는 그 점을 더 강하게 눌러 작은 흠집을 냈습니다. 이제 이 노트는 시간을 2번 기억할 것입니다. 아침이 오기 전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USB를 목걸이처럼 실에 꿰어 속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몸에서 떼지 않는 것, 잃지 않으려면 가까이 두는 것.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기록은 증거가 된다, 은주야. 너는 사람을 살렸던 손이니까 그 손으로 진실을 지켜.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이전보다 어두웠지만 이전보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 너무 맑은 소리. 그녀는 숨을 고르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복도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은주는 조심스럽게 문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 아래로 미세한 바람이 들어왔고 바람에 밀려 얇은 종이 하나가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종이엔 붉은 잉크로 단 한 줄. 공개 검증. 시간과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들었습니다. 복도 끝, 방금 전까지 비어 있던 곳에 검은 코트 한 벌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옷걸이도 사람도 없이 코트만. 주머니 속에서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로 낮고 익숙한 숨소리 하나. 문틈으로 밀려 들어온 종이 위 붉은 잉크로 단 한 줄. 고인의 유언, 직접 듣고 판단하시죠. 은주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멈췄다. 복도 끝,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을 스쳤다. 재단 대강당의 조명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차가운 빛이 좌석의 푸른 천을 훑고 지나가며 먼지를 깨웠고 단상 위 투명 아크릴, 연단은 조명과 카메라 플래시를 받아 잔물결처럼 반짝였습니다. 11월의 건조한 공기 속에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숨이 얇게 겹쳐 떠다녔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섞이고 기자들의 트랙패드 클릭음이 작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은주는 검은 재킷 위에 얇은 스카프를 두르고 입구에 섰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으나 손바닥 안쪽에서 미세하게 뜨거운 맥이 뛰었습니다. 목 안쪽이 마르고 심호흡을 할 때마다 기관지 벽을 스치는 공기의 거친 입자가 감지되었습니다. 무대 좌측에는 디지털 포렌식 팀의 장비가 켜져 있었고 USB와 외장하드, 해시값을 띄울 모니터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우측에는 내부 감사팀과 이사회가 착석했고 가장 앞줄 중앙에 정혜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실크 스카프가 매끈하게 목에 감겨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단상보다 앞 은주의 얼굴에 얇은 칼날처럼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시간을 확인하고 은주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여러 밤을 건너 여기까지 온 길의 기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무대 뒤쪽에 놓인 작은 탁자 위 회색 노트의 표지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종이의 미세한 울퉁불퉁함이 지문에 닿자 그동안 눌러 적었던 날들의 체온이 반사되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정각 3시, 사회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재단 내부 감사 공개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실시간 기록되며 모든 자료의 검증은 현장에서 동시 진행합니다. 첫 순서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발표입니다. 포렌식 엔지니어가 자리에서 일어나 USB를 장비에 꽂았습니다. 모니터에 숫자열이 흐르고 해시값 2줄이 큰 화면으로 복사되어 띄워졌습니다. 내부 장부 PDF의 해시값과 외장 백업의 해시값이 서로 다릅니다. 백업은 4월 3일 22시 19분 버전, 장부는 4월 4일 1시 11분 버전. 중간에 덮어 쓴 흔적이 있고 필드 속성상 작성자 메타데이터가 동일하게 보이나 실제 내장 트래킹 로그가 분리돼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에 2지점을 찍을 때마다 붉은 점이 숫자 위를 지나갔습니다. 추가로 CCTV 원본 타임라인과 문서 변경 로그가 일치합니다. 4월 4일 일시경, 금고 접근, 장부 교체. 사회자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 접근 당시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스크린 위에 어둑한 복도가 떴습니다. 시간 표시 106. 문이 열리고 박민지가 들어옵니다. 그녀의 어깨가 한번 들썩이고 장갑을 낀 손이 도장을 찾는 순간 잠깐 멈칫합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을 때
스피커에서 작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먼 날의 심장 박동처럼 쿵 하고 귓속을 울렸습니다. 날짜는 남편의 마지막 밤 바로 전. 박민지는 객석 뒷줄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등판 근육이 굳고 손끝이 무릎 위에서 깍지를 풀었다 쥐었다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숨이 얕아지고 있다는 것을 멀리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이 정지되자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금고 접근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감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속 프레임 안경에 조명이 반사되어 한쪽 렌즈가 하얗게 번졌습니다. 야간엔 근무자 카드 외에도 임시 승인 코드가 발급됩니다. 그 코드는 이사회의 별도 승인하에 생성됩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앞줄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정혜숙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끝에 얼음이 얇게 입혀진 듯 했습니다. 고인의 서재에서 분실된 도장이 발견되었고 관련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회수요? 도윤이 단상 측면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회수라면 원본 보전을 위한 봉인이 있었어야 합니다. 장부의 해시값이 그날 밤을 기준으로 달라졌습니다. 봉인이 없다면 그건 회수가 아니라 정혜숙의 손이 천천히 한 번 들렸다 내려왔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사적인 확신을 공적 자리에서 추측으로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논점은 조작 여부와 유언의 진정성입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인의 유언 개봉 및 낭독. 대강당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종이의 마찰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시간. 봉인된 봉투가 투명 케이스에서 꺼내졌고 카메라가 근접샷을 잡았습니다. 고인의 자필로 적힌 4글자. 한성우 유언. 봉투가 갈라지는 소리에 객석의 숨소리가 겹쳐 짧은 파문이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낭독자는 전문성이 담긴 평온한 목소리로 문장을 떼었습니다. 나는 생전에 병원 재단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고 그 첫째로 환자권리기금 신설을 제안한다. 이에 본인이 보유한 재단 지분과 예금 일체를 환자권리기금으로 전액 이전한다. 문장이 잠깐 끊겼다가 다음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기금의 운용 초대위원으로 간병 기록을 남긴 사람을 지명한다. 객석의 웅성거림이 일어나려는 순간 낭독자의 목소리가 다시 조용히 공간을 덮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은주. 은주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가 떠올랐습니다. 뼈와 뼈 사이가 잠깐 비는 감각. 손끝이 저릿했고 목의 뒤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의 무게가 발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등을 세웠습니다. 조명이 이마 위에 얇게 닿아 작은 땀방울 하나가 만들어졌다 사라졌습니다. 정혜숙의 입꼬리가 아마도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금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중요해지겠군요. 공손하지만 경계의 톤. 부적절한 지출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고인의 뜻이 훼손되는 셈이니 사회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유언의 진정성을 보완할 증거가 있습니다. 고인의 음성 메모입니다. 당일 병실에서 녹음된 파일로
메타데이터는 포렌식 팀이 검증하였습니다. 스피커의 잡음이 잠깐 스치고 낮은 목소리가 틈 사이로 흘렀습니다. 숨 사이에 섞인 너무도 익숙한 기침 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 은주야, 기록은 증거가 된다. 내가 본 것을 적고 내가 한 것을 지켜라. 기금은 사람에게 쓰여야 한다. 만약 내 이름이 누군가의 손에서 흔들리면 내 기록을 믿어라. 짧은 침묵, 얕은 숨, 그리고 말의 끝. 나는 내가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대강당의 공기가 다른 밀도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말들이 한 단계 낮은 층으로 내려앉고 누군가의 심장 박동 소리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고 사회자가 끄덕였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유언의 간병 기록은 어떤 형식의 문서를 뜻합니까? 구체 자료가 있습니까? 도윤이 연단에 놓인 회색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고인의 배우자가 환자 곁에서 쓴 간병일지입니다. 의학적 사실과 감정이 교차하지만 날짜와 시간, 투약, 반응 기록이 일관되고 피라빙크 확산 오탈자 수정 흔적까지 사람의 손이 남긴 자연스러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일지와 병원 로그, CCTV, 이체 기록의 타임라인은 맞물립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박민지 씨의 조작 정황과 정 이사님의 승인 흔적은 의혹 단계입니다. 내부 감사팀장이 가볍게 끊었습니다. 오늘은 공개 검증으로 사실 기초를 맞추는 자리일 뿐 책임 귀속은 별도 절차로. 잠깐만요. 은주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마이크가 그 떨림 없는 결을 포착해 또렷하게 공간에 퍼뜨렸습니다. 사실의 기초를 맞추려면 사람이 먼저 서야 합니다. 조명이 그녀를 한 점으로 모았습니다. 은주는 연단 옆으로 걸어가 회색 노트를 두 손으로 펼쳤습니다. 종이의 마찰이 마이크에 스치며 작은 바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기 4월 2일 혈액기록 담당 박민지라고 적었습니다. 이 줄의 끝에 제가 찍은 것이 아닌 작은 연필점이 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의 서명 필체가 바뀌었습니다. 각도가 달라졌고 회계 끝이 더 급해졌습니다. 누군가 서명을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객석을 천천히 훑고 앞줄 중앙에 멈췄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썼습니다. 제 손은 때때로 떨렸고 때때로 눌렸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이 기록은 살아 있습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정혜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 같은 것이 한 번 섞였다가 곧 잦아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곁을 지킨 것은 고맙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유언과 기금은 감정이 아니라 제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체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 한마디로 마무리하고 무엇에 대한 사과입니까? 은주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끊었습니다. 정혜숙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의 혼란과 오해를 키운 발언들에 대해 저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은주가 노트를 덮고 두 손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기금은 사람에게 쓰여야 한다고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절차가
그 말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과는 진실을 가린 사람의 몫입니다. 잠깐의 정적 뒤 객석 한가운데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민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 아래엔 깊은 그늘이 져 있었고 손등에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뭔가를 쥐었다 펴기를 반복한 사람의 자국. 제가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어들은 정확히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장부를 바꿨습니다. 금고에서 서류를 꺼냈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임시 승인 코드는 문자로 받았습니다. 대강당의 온도가 한순간 낮아진 듯 했습니다. 누군가 컵을 내려놓다 멈췄고 누군가는 볼펜 캡을 씹다 손에서 놓쳤습니다. 사회자가 난처한 표정을 짓다 곧 중립의 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코드를 보냈습니까? 박민지가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사회 비서실 휴대전화에서 발신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앞줄 중앙으로 갔습니다. 그날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정혜숙이 자리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발표장 전체의 색이 반 톤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개인의 처벌은 사법기관의 몫입니다. 오늘은 유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이니 본론으로 돌아가. 본론은 기금이 누구의 것이 아닌가입니다. 도윤이 사회자를 건너뛰고 말을 붙였습니다. 고인의 지분과 예금은 환자권리기금으로 전액 이전됩니다. 운용 초대위원은 간병 기록을 남긴 사람. 자격은 조건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공표입니다. 사회자는 준비된 문구를 확인하듯 종이를 넘겼습니다. 그럼 다음 절차로. 은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크가 그녀의 숨을 다시 깊게 담아 전했습니다. 잠시만요. 고인의 유언에는 부가 파일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포렌식 엔지니어가 급히 장비를 확인하고 외장 백업 폴더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파일명이 화면에 떴습니다. FUNDVOICE M4 타임스탬프는 유언 문서와 같은 날 같은 시간대. 엔지니어가 사회자를 바라보자 사회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생. 스피커를 타고 낮은 숨과 약한 기침 뒤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힘이 있었고 끝이 또렷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 없이도 사람은 도장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기록 없는 도장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기금의 첫 지출은 간병인 처우 개선에 쓰여야 한다. 그들의 손이 환자의 하루를 바꾼다. 내 이름으로 그들의 손을 보호해달라. 어느 쪽도 변명할 수 없는 문장이 정확하게 공간의 중앙에 내려앉았습니다. 정혜숙의 눈꺼풀이 한 박자 느리게 감겼다가 떠졌습니다. 사회자가 마무리 문구를 끌어올리려는 찰나 은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보다 앞선 단어가 있었습니다. 책임, 그리고 시작. 저는 오늘 고인의 유언을 그대로 공표합니다. 그녀는 회색 노트를 가슴께로 끌어안았습니다. 재단 지분과 예금 일체를 환자권리기금으로 전액 이전합니다. 운용 초대위원으로서 저는 기금의 첫 지출을 간병인 처우 개선에 쓰겠습니다. 수당, 휴게 시간, 심리 지원.
이름이 아니라 손을 보호하겠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시야를 하얗게 덮었다가 물러났습니다. 객석 어디선가 손뼉이 조심스럽게 한 번, 두 번 울리더니 이내 퍼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천장 스피커에서 낮고 낯선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 창이 떴습니다. 발신 익명. 내용 백업은 내 손에 없다. 포렌식 엔지니어가 당황해 키보드를 눌렀으나 화면은 단 한 줄만 더 내뱉고 꺼졌습니다. 고인의 유언, 직접 듣고 판단하시죠. 정적? 공기 중에 먼지가 더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예정이 없던 상황입니다만 방금 메시지는 무대 뒤 프로젝트 서버로 직접 접근한 흔적. 접근자는 내부에 있습니다. 도윤이 낮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트워크 로그를 역추적하면 곧 그만. 정혜숙이 또렷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소란이 아니라 수습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 은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모욕을 사과받기 위해 서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지키기 위해 섰습니다. 그녀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기자들의 눈동자, 간호사들의 마스크 뒤로 숨겨진 볼의 긴장, 경비원의 굳은 턱선, 그리고 앞줄 중앙에 흔들림 없는 시선. 모든 눈이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은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목 안쪽에서 차갑고 뜨거운 것이 동시에 지나갔습니다. 무대 바닥의 나무결이 신발 밑창을 통해 촉감으로 올라왔고 그 촉감이 마음의 바닥과 정렬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모욕을 기억하지만 복수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천장 조명이 한번 미세하게 흔들렸고 무대 옆 비상구 표지등이 초록색으로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맨 뒤 닫혀있던 문이 소리 없이 반뼘 열리며 회색 표지의 또 다른 노트가 문틈 사이로 조용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앞으로 향해 있던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누가 복수를 선택했을까요? 스크린이 다시 켜지며 한 줄의 문장이 떴다. 기금 운용 1차 승인 담당자 정혜숙. 정혜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은주의 손에서 노트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낮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정의는 아직입니다. 햇살이 식탁 위를 비스듬히 스쳤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유리창을 맑게 씻어냈고 그 투명한 창 사이로 겨울 끝에 햇빛이 흘러들었습니다. 은주는 주전자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주전자 안에서 공기가 데워지며 작은 기포가 올라왔고 그 기포가 터질 때마다 마음속의 오래된 긴장도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벽시계는 아침 8시를 가리켰습니다. 전날의 공개 검증이 세상에 알려진 뒤 병원은 폭풍처럼 흔들렸습니다. 기자들은 밤새 현관 앞을 지켰고 방송국 차량이 병원 담장을 메웠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그 소란을 TV로만 지켜봤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증명할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앉던 자리, 그 자리를 향해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기록은 결국 증거가 되었어요. 물소리가 끓으며 주전자의 입구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이 창가를 따라 흘러가면서 햇빛에 녹아들었습니다. 냄비 속 국이 자글자글 끓는 소리, 나무 수저가 냄비 옆면에 닿는 둔탁한 소리, 모든 것이 오랜만에 집의 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주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빵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새벽에 구웠다길래 가져왔습니다. 이제 잠은 좀 잤어요? 은주의 물음에 그는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당분간은 인터뷰와 보고서로 버텨야겠죠. 그는 식탁 위 노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민지는 오늘 새벽 자수했습니다. 이사장의 지시로 문서를 고쳤다고요. 은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그 용기가 결국 판을 뒤집었습니다. 도윤은 찻잔을 들어 향을 맡았습니다. 이 향 익숙하네요. 성우 씨가 좋아하던 홍차예요. 오늘은 그냥 같이 마시고 싶어서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가볍게 커튼을 밀었고 햇빛이 식탁 위의 노트를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그 노트는 이제 증거물이 아니라 기록된 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정혜숙 씨는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자진 사퇴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한마디 남기더군요. 진실이 무너진 자리는 결국 사람이 세운다. 그리고 나서 환자 봉사단체에 가입했다네요. 은주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속에는 미움과 안도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일은 오래 못 가요. 결국 그 미움이 자신을 갉아먹거든요. 그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남편이 바라던 세상이니까. 식탁 한가운데 놓인 국화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흰 꽃잎 위로 빛이 스며들며 반투명한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은주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기금의 첫 지출, 곧 이뤄지겠죠? 예. 간병인 수당 인상안이 통과됐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기금위원회 첫 서명란에 올라가 있더군요.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겠네요. 그녀는 노트를 덮어 봉인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기록 종료라는 네 글자를 또박또박 적고 날짜를 써넣었습니다. 그 글씨는 한 사람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의 서명 같았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다가 문득 말했다. 성우 부원장님,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기록이 아직 하나 더 있더군요. 기증 파일 중에서 발견됐어요. 그는 USB를 꺼내 은주에게 건넸습니다. 들을 건가요?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SB가 노트북에 꽂히자 짧은 잡음 뒤에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은주야, 세상은 완벽하게 정의롭지 않다. 하지만 누군가는 완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사람을 살려야 한다. 내 손은 그런 손이야. 나 대신 그 손으로 밥을 짓고
사람을 살려라. 소리가 멈추자 은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냄비 안에서는 따뜻한 국이 아직 식지 않은 채 끓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국자를 들어 한 그릇을 떴습니다. 김이 올라오며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온기가 눈가에 닿는 순간 오랜 겨울이 비로소 끝난 듯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민지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벗은 그녀의 얼굴엔 후회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이은주 선생님,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은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밥 한 그릇 드릴게요. 같이 앉아요. 그녀는 국그릇을 하나 더 꺼내 박민지 앞에 놓았습니다. 도윤도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은 식탁 위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그 빛은 세 사람의 그림자를 한 방향으로 묶었습니다. 은주는 국자를 놓으며 말했다. 기록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이야기를 써야죠. 바람이 창문을 살짝 밀었고 그 틈 사이로 노트 한 장이 넘겨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위에는 손으로 눌러 쓴 한 문장. 진실은 지켜졌고 남은 건 사람이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그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록은 거짓을 이깁니다. 그리고 따뜻함은 어떤 복수보다 오래갑니다. 오늘의 이야기, 기록이 만든 밥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화에서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